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틀렸다는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좌로서 아인슈타인은 관성계 광속 불변의 법칙이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에서 유도됨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방송하고자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물리학적 공리로서 두 가지 법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물리법칙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물리법칙은 모든 관성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 동일하다는 거죠. 정지한 관측자든 운동하는 관측자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관성계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 대해 동일하다. 그러니까 관측자에 대해서 광원이 정지할 때도 빛의 속도가 C고 움직일 때도 빛의 속도가 C라는 거죠. 근데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법칙은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적 공리와 물리학적 공리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참이 분명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수학적 공리라고 합니다. 유클리드 기하에서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평행선 공리라는데 이거는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리학적 공리란 물리학적으로 참이 분명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진공은 질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학적으로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물리법칙의 상대성과 광속불변의 법칙은 다른 물리학적 명제들로부터 유도될 수 없기 때문에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리인 물리법칙의 상대성은 관성계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관성계의 절대성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관성계의 관찰자는 강체막대, 빛, 원자시계를 사용하면 정지계와 등속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즉 관성계의 절대성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므로 물리법칙의 상대성은 관성계의 상대성이 아니라 관성계의 절대성을 전제로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법칙의 상대성은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성계 절대성으로부터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리인 관성계 광속불변의 법칙도 관성계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정직의 광속불변의 법칙에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관찰자는 강체막대와 빛과 원자시계를 사용하면 정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계가 정해지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관성계가 등속계가 되죠. 이것은 광속불변의 법칙이 먼저 정지계에 성립하고 다음으로 관성계에 성립하는 걸 의미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성계 광속불변의 법칙은 정지계 광속불변의 법칙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이 두 개의 물리학적 공리를 말했죠. 물리법칙의 상대성과 관성계 광속불변의 법칙. 이거는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게 관성계의 절대성이고 또 하나는 정지계 광속불변의 법칙이 더 근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유도된 물리법칙의 상대성이나 또는 관성계 광속불변의 법칙은 물리학적 공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지계 광속불변의 법칙의 확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4단계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관성계 광원들의 빛이 관성계 관찰대에 수신될 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는 정지계 광원에서 정지계 관찰자로 빛이 가는 거. 2단계는 등속계 광원에서 정지계 관찰자로 가는 거. 3단계는 정지계 광원에서 등속계 관찰자로 가는 거. 4단계는 등속계 광원에서 등속계 관찰자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정지계 관찰자가 수신하는 빛은 정지계 광원과 등속계 광원이고 등속계 관찰자가 수신하는 빛은 정지계 광원과 등속계 광원이 되죠. 자, 1단계 정지계 광원에서 정지계 관찰자로 빛이 수신될 때요. 정지계 관찰자가 측정한 정지계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도는 C로 불변하죠. 왜냐? 우리가 이러한 관성계를 정지계로 이미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지계의 정의는 빛이 강체막대를 왕복한 시간을 원자시계로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관성계를 말합니다. 정지계 광원 O에서 나온 강체자로 거리 R인 원자시계 P에 반사되어
시간 t에 도착하며 빛의 속도 C는 이꼬르 2알파 t이다. 근데 빛의 속도는 빛의 광향과 관계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정직의 광원 O에서 나온 빛들은 R은 CT인 정직의 관찰자 P에게 도착하죠. 그래서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CT인 그런 구면상에 있는 시계들은 다 시간이 똑같죠. 왜냐하면 빛 속도가 C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직에서 빛의 속도 C를 측정하는 데 도입한 개념이 근방이에요. 그런데 이 근방이란 개념은 강체자로 길이를 측정할 때도 필요하고 빛의 이동거리를 측정할 때도 필요하고 원자식의 시간을 관찰할 때도 필요해요. 말하자면 강체자의 눈금은 점의 근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빛은 정지한 점의 근방을 지난다고 말하고 원자식에는 관찰자의 근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계에서 빛의 속도가 C라고 할 때도 분명한 것은 근방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바로 이 근방의 개념 때문에 관성계 광속불변의 법칙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등속계 광원에서 정직의 관찰자로 빛이 수신될 때요. 다른 말로 하면 정직의 광원의 근방에 있는 빛에서 정직의 관찰자로 빛이 들어올 때 벌써 여러분 이 근방 개념을 아셨으면 당연히 정직의 관찰자가 측정한 등속계 광원에 나온 빛의 속도는 C로 불변하는 걸 아시겠죠? 자, 정직의 광원 O에서 나온 빛이 R은 CT인 정직의 관찰자 P에 도착하였다. O를 중심으로 반지름 CT인 구면상에 빛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시계가 똑같이 이제 동시화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정직의 광원에서 정직의 관찰자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정직의 광원 O의 근방에 있는 등속계 광원 O-에서 빛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빛은 여기 보면 정직의 관찰자 P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정직의 관찰자 Q에 도착할 수가 없죠. 왜냐? 근방의 정의에 의해서 이 빛은 P보다 먼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등속계 광원 O- 이거란 것은 뭐냐? 정직의 광원 O 근방에 출발을 했죠. 그 빛이 출발한다고 해서 정직의 관찰자 P보다 더 가까운 한마디로 CT보다 더 작은 정직의 관찰자 P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방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근방에 있는 정직의 광원 O와 등속계 광원 O-의 빛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빛은 어떻겠습니까? 정직의 관찰자 P에 동시에 다 도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방의 정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방은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의 관찰자 P가 보면 광원 O나 광원 O-나 동일한 점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는 C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직의 광원에서 등속계 관찰자의 빛이 수신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등속계 관찰자는 정직의 관찰자 근방에 있죠. 자, 여러분 보셨지만 이미 빛 속도 C란 것을 추정하시겠죠? 등속계 관찰자가 측정한 정직의 광원에 나온 빛의 속도는 C는 불변하다. 자, 출발은 항상 정직계라고 했습니다. 정직의 광원 O에서 나온 빛은 R은 CT인 정직의 관찰자 P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O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인 구면상에 있는 모든 원자식에는 시간이 똑같이 동시가 됩니다. 자, 정직의 광원 O에서 출발한 빛이 정직의 관찰자 P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등속계 관찰자 Q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근방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의 광원 O를 출발한 빛이 정직의 관찰자 P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는 등속계 관찰자 Q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근방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직의 광원 O에서 출발한 빛들은 등속계 관찰자 P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정직의 관찰자 P 근방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거리가 CT인 점에 있게 되고 따라서 빛의 속도도 C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광원 O에서 출발한 빛이 정직의 관찰자 P에 반사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빛 속도가 C죠. 그렇다면 O에서 출발한 빛이 등속계
관찰자 P'에서 도착할 땐 C'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반사된 빛도 P'죠. 그러면 O로 돌아왔을 때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C-로 도착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C로 출발한 빛은 C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로 출발해서 P에서 C로 반사되고 다시 O로 C로 수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O에서 C로 출발한 빛이 P'에서 C-가 되고 반사돼서 C-가 되어서 O에 다시 C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O에서 출발한 빛에 대해서 정직의 관찰자 P나 등속계 관찰자 P'나 모두 다 빛의 속도를 C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속계 광원, 그것은 정직의 광원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빛이 등속계 관찰자에게 도착했어요. 다른 말하면 정직의 관찰자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속계 관찰자가 측정한 등속계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도도 역시 C로 불변해요. 자, 출발은 또 어떻습니까? 등속계 광원 5-에 출발한 빛이 정직계 관찰자 P에 도착하면 어때요? C라 그랬죠? 왜냐하면 정직계 광원 5의 근방에 출발해서 정직계 관찰자 P에 도착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등속계 광원 5-에서 출발한 빛인데 그 빛이 등속계 관찰자 P'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도 빛이 속도는 C예요. 왜냐? 둘 다 정직의 광원 5의 근방에 출발해서 정직의 관찰자 P의 근방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관성계에 성립한 광속 불변의 법칙이 어떠냐?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성계 관찰들이 수신한 관성계 광원들의 빛은 네 종류죠. 정직의 광원에서 정직의 관찰자, 등속계 광원에서 정직의 관찰자, 정직의 광원에서 등속계 관찰자, 등속계 광원에서 등속계 관찰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직의 광원과 등속계 광원은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직의 관찰자가 보게 되면 빛속도 똑같아야 되죠. 또 정직의 광원과 등속계 광원이 서로 근방에 있죠. 그러면 등속계 관찰과 관찰할 때도 빛속도가 C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방의 정직의 광원과 등속계 광원에 동시에 나온 빛들은 근방의 정직의 관찰자와 등속계 관찰자에게 동시에 수신되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일정하다. 이게 제가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이 확장이 되어서 관성계 광속 불변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방에 정직의 광원 5와 등속계 광원 5-의 빛이 동시에 출발했죠. 그래서 근방에 있는 정직의 관찰자 P와 등속계 관찰 P에 동시에 도착했어요. 이거를 빛의 순간 속력 불변의 법칙 또는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빛의 속력 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광속 불변의 법칙이 성립하지만 정직의 관찰자는 강체자와 비대자를 함께 사용해요. 이 파란 점이 지금 정직의 빛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빨간 점을 되어 있는 것은 등속계 관찰자가 측정한 등속계 빛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비대자로만 사용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계와 등속계가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직계는 강체자와 비대자로 정지광원 5에서 관찰자 B까지 거리를 재죠. 시간 T는 동시화되는 원자시계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등속계는 동시화되는 원자시계로 운동광원 5-에서 관찰자 B까지 시간을 먼저 대고 거리는 광속 불변의 법칙에서 비대자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속 불변의 법칙을 비대 순간 속력 불변의 법칙이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빛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즉각적으로 광원에서 관찰자로 가지 않아요. 조금씩 근접적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원이 정지해 있을 때 서로 이게 정지했으면 비대 방향이 서로 똑같아요. 그런데 광원이 움직여 버리면 비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원 5, 파란 글씨로 5가 돼 있죠. 거기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빛이 나가면 정직의 관찰자 P가 받아들일 때는 5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등속계 관찰자 5-가 그 빛을 보면 5-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등속계 관찰자 O-에서 빛이 갔어요. 그러면 정직계 관찰자 P하고 P-가 빛을 이걸 수신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정직계 관찰자는 O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O-인 등속계 관찰자는 O-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찰자에 대해서 광원이 상대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빛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관성계 광속 불변의 법칙이란 것은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이 확장됐다고 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합당해요. 왜냐하면 광속 불변의 법칙은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에다가 운동하는 점의 근방이란 개념을 도입해가고 유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그림 보면 강체자와 비제자로 거리를 측정하죠. 정직계는. 그러나 등속계는 비대자로만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적 공리로 설정한 광속 불변의 법칙은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의 확장으로 수정해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자, 근방의 광원들에서 동시에 출발한 빛들이 근방에 있는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도착하며 관찰자들이 측정한 빛의 속도는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C로 불변하다. 단 정직의 관찰자는 강체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등속계 관찰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듣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관성계 광속 불변의 법칙은 물리학적 공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직의 광속 불변의 법칙이 성립하면 그것으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